네, 코인10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대금 탑10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코인을 매수하기 전에 시장을 좀 알아봐야 되거든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알아본다는 거는 시장에 돈이 들어올지, 빠져나갈지, 그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차트, 시장에 돈이 들어온지 빠져나갈지 알 수 있는 비트코인 차트인데, 일단은, 어제 조금 떨어졌다가 지금 시장 돈이 좀 들어오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전에도 이제 동영상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는 고점이라고 얘기를 한 번 했고 하락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올라갈 때인데 왜 하락장일까? 근데 시간 지나 보면 하락장이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멈추고 이제 상승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완벽히 하락의 멈춤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 전 바닥을 깨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그려갈 수도 있고요. 계속 바닥을 두들겨 가면서 다시 이렇게 변곡점을 만들면서 상승 추세로 갈 수도 있고 지금부터는 상승을 바라봐야 되는 시점인데 가격 하락이 멈춰야 됩니다. 근데 하락에 멈추는 힘이 솔직히 세진 않아요. 그래서 좀 기다리면 변곡점을 만들면서 상승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은 하는데 바닥이 더 좀 더 내려올 수 있겠죠. 40K 한번 깼다가 갈 수도 있고 그건 뭐 세력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매매를 하는 거죠. 이 돈이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지금은 상승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계속 바닥을 두들겨 댈 수는 있겠지만 이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모스 밑에 있는 거래대금 탑10을 알아볼게요. 어제도 계속 제가 지금 거래대금 탑10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뭐 더 위로 치긴 했습니다. 그거를 변동평을 어제 먹고 나왔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괴로움을 당하겠죠. 이 여기 단기에 이렇게 거의 2배 가까이 왔거든요. 지금 산다는 건 리스크가 커요. 그러니까 사더라도 그날의 변동폭만 먹고 나와야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날의 변동폭만. 그러니까 굳이 장기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이 밑에 가격까지 오픈하고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게 안전하겠죠. 계속 올라가는 건 없으니까 올라갔다 쉬었다 가는 게 이제 상식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셔서 들고 가실 분, 좀 길게 가져가실 분은 밑에서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전략이 있겠지만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조금씩 계속 주워 담아서 떨어질 때마다 주워 담는 방법도 있겠죠. 마치 거미줄 추듯이. 근데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만약 들어간다면 단기적인 변동폭을 보고만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코스모스. 어쨌든 뭐 괜찮은 코인이죠. 유튜브 코인이라 알아서 장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단기 이렇게 많이도 오긴 왔어요. 근데 아직 추세가 끝났다고 보여지진 않죠. 굉장히 강한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는 기분 좋을 때니까 매도 시점은 맞습니다. 매도 시점. 매수 시점은 아니죠. 사실 기분 나쁠 때 사는 거니까. 자, 다음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은 뭐 계속 말씀드렸죠. 어제도 그제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하락의 멈춤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변곡점을 만들고 상승 추세를 좀 그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렸었죠. 뭐 이렇게 어느 순간 하락을 멈추고 상승하는 그 전에도 7월 달인가요? 7월 21일 날 트위터 사장은 머스크하고 이렇게 화상회의를 할 때도 이때부터 계속 상승 추세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의 멈춤이 오면 상승 추세를 계속 그래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를 때는 하락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만 떨어질 때는 어느 순간 가격이 멈추면 상승 추세로 생각을 해야 그래야 조금 더 큰 수익을 보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떨어져서 좋은 상황이다. 이제 상승의 시점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이 400만 원을 깨고 지금 뭐 가격이 요 정도 멈췄는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완벽하게 바닥이다 아니다라고 판명이 좀 힘들죠.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더리움도 여기 바닥에서 비트가 계속 하락을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이 밑에서 충분히 올 수 있는 가격을 오픈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더리움은 매수 타점은 변곡점이 왔을 때 조금씩 주워 담는 게 낫다. 한 번에 사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어, 전에 동영상을 계속 돌려보시면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디센트럴랜드인데요. 디센트럴랜드 제가 어제 이제 가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아래 꼬리 달고 빠르게 말던지 그런 모습을 그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현재 보시면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엊그제 뉴스가 한 방 나와서 강에 갔다가 무너졌다가 다시 이제 오르려고 하고 있는데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디센트럴랜드 아래 꼬리 돌아서 이렇게 변동폭을 일으킬 것 같긴 한데 강할지 안 강할지는 계속 추세를 보면서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양봉이 들어와서 밀릴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조금 그렇게 보여지는데 왜냐면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상승했잖아요. 디센이나 센박이랑.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장기적으로 들고 가기 좀 부담스럽거든요. 좀 기다려보는 것도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업비트 내에서도 거래 대금이 많이 죽어서 이 고가권에서 이게 상승으로 갈지 하락을 할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이 가격대는 거의 뭐라고 하죠? 3,500원대 가격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는 건 맞잖아요. 이 가격대 보시면 이전에도 이 가격대 무너뜨리지 않고 이번에도 이 가격 무너뜨리지 않고 버텨내려고 하는 모습이긴 한데 여기서 박스를 오래 길게 간 다음에 상승하지 않을까? 만약에 상승 추세로 간다면 이 가격대를 계속 유지하다가 거기 안에서 변동폭을 일으켜서 상승 추세면 위로 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밑으로 떨어진다는 생각도 오픈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뒷생 같은 경우는 조금 박스로 오래 간 다음에 저는 좀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단계 많이 오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더 큰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렇게 포트에 있잖아요. 그 시총도 그렇게 생각보다 세진 않고 하지만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시총이 거의 6조니까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좀 기다렸다가 변곡점을 만들고 치고 갈 때 접근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날의 변동폭을 먹으려면 그렇게 단타만 쳐가지고 리스크 관리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샌드박스는 계속 설명드렸죠. 이건 사기엔 좀 100배 와서 좀 부담스럽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센이랑 같이 무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장기 보유는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기 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전에 동영상을 돌려보시면 투자에 도움 되실 것 같고 다음은 차트 6인데요. 리플은 계속 말씀드렸죠. 비트가 바닥이 나와야 얘도 바닥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계속 얘도 바닥을 계속 두들겨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곡점 치고 단기적인 상승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리플이 하지만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가격대를 만약에 900원대 깨면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이 전 저점 확인하시고 공격하는 게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변곡점에서 강렬한 상승 나오기에는 굉장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굉장한 시간 오래. 이렇게 박스 하다가 부러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띵 맞고 쓰러지는 그 밑에서 공포 구간에 들어가는 게 더 접근성으로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체인링크인데요. 지금 현재 굉장히 강하죠. 올라온 적도 없고 그 메이저 중에 이렇게 떨어질 때 제일 괜찮은 게 뭐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어떤 코인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제일 싼 게 이제 뭐 파일코인, 체인링크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 계속 상승은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단기 이렇게 강렬하게 와서 더 가려고 하고 있죠. 체인링크가.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내가 매수하고 나서 언제든지 리스크 관리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또 단기 고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코스모스처럼 단기적인 변동폭을 먹고 그렇게 대응을 해야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장기로 들고 가실 분들은 조금 더 내려왔을 때 공격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어 프로토콜인데 계속 말씀드렸죠. 올해는 프로토콜이 대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 예, 안녕하세요. 프로토콜이 대세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강해요. 절대 이 가격은 깨지 않습니다. 17,000원대, 그죠? 근데 이 밑에 공포 오면 사볼 만하다고 했죠. 아래 꼬리 갑자기 쑥 밀어버릴 때 그때 한번
주소 담기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가놀이에서 이렇게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올라가지 못한다는 건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트가 한번 흔들기 하면 충분히 아래 꼴이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 사신 분들은 그래도 공포 구간이 오면 좀 접근해 볼까?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안 올 수도 있는데 굳이 내가 여기서 고가권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변동폭을 들어가는 것보다 이 밑에서 공격하는 게 제일 안전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전에도 어쨌든 트레이딩 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이 변동폭을 충분히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올해는 프로토콜의 대세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니어 프로토콜도 있고 빗썸에선 미러 프로토콜, 뭐 어셈 프로토콜을 좀 관심 있게 올해는 봐야 되지 않을까. 센티넬 프로토콜 그리고 캐리 프로토콜이 있는데 센티넬은 말씀드렸지만 보안 쪽이고 그리고 캐리 프로토콜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현재 거래 대금 이렇게 많이 도는 것 중에서 힘이 제일 센 게 니어 프로토콜이죠. 니어 프로토콜. 그러니까 돈이 도는 데서 노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야 매수를 하고 나서도 빠져나가기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회복 속도도 빠르고 비트가 회복을 하면 그래서 어쨌든 강렬한 추세를 그려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폴리곤입니다. 폴리곤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랐을 때는 떨어진다고 했었잖아요. 그 전에 동영상을 보시면 이 가격대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동영상 돌려보시면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오늘 사는 거 괜찮아요. 어제도 사는 거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떨어질 때 기분 나쁠 때 사는 거니까 그럼 약간 2600원, 2700원 요 변동폭을 먹을 수가 있는데 근데 비트가 한번 흔들거리면 기분 나쁜 상황을 더 만들 수도 현재 시점에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폴리곤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간다고 했잖아요. 약간의 테조스를 샘플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은 조금 매수를 해놓고 다음날도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확인하고. 왜냐하면 여기가 정확히 변곡점일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은 구간에서 이 가격을 만약에 내가 샀어. 근데 깨지 않았으면 다음 날도 조금 사놓고 변곡점을 위로 치고 가면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면 위로 올라갈 때 위로 올라갈 때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가만히. 근데 떨어졌을 때는 조금 담아놓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제가 볼 땐 폴리곤이 요 밑에 또 좀 오픈하고 있지 않나? 비트가 흔들거는 충분히 아래 꼴에 쓱 이렇게 내려온다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는 이런 음봉 아래 꼬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하죠? 쭉 이렇게 뺄 수 있는 약간 잡주처럼 변동폭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를 제일 사기에는 항상 화요일이 좋다고 했잖아요. 제가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확인하고 들어가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폴리곤 같은 경우는. 자, 마지막에 도지코인이에요. 도지코인은 조금 아쉽죠. 계속 하방을 그려가고 있는데 가격이 멈추는 걸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뭐 버스크 트위터를 기다릴 수는 없는 거니까. 이 자리에서 치더라도 치고 윗꼬리 달고 밀릴 수 있는 그런 구간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약간 비트랑 좀 모습이 비슷하고 뭔지 모르겠지만 낙폭도 한번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거래대금 탑10을 봤는데 탑10을 봤죠. 근데 지금 막 괜찮은 건 사실 많이 없습니다. 변동폭도 많이 일으키지 않고 몇 가지 하나 더 볼게요. 탑10 항상 보는데 스택스가 있고 지금 베이직이 굉장히 싸지고 있죠. 베이직이 굉장히 싸지고 있습니다. 어서 살지를 말씀드렸죠. 이 밑에서 한 방에 사지 말고 이 밑에서 공포 구간이 오면 조금 시간만 많이 기다리면 정확히 가격을 말씀드릴게요. 최고는 1,000원 밑에서 사는 사람이 승자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 들거든요. 완벽히 기분 나쁠 때 1,000원 밑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0원 밑에 오면 베이징 어택션 토큰은 체인링크처럼 제가 말씀드렸지만 괜찮다고 했잖아요. 얘네들도 어쨌든 버블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자기네 자산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을 코인, 안전한 코인을 사는 게 제일 안전빵이라고 했잖아요. 그 전부터 계속.
그러니까 유태인 코인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얘네들도 우리를 시간적으로 지금 계속 괴롭히려고 하는 상황 속에 있죠. 그러면 그래? 그럼 우리도 같이 공포에 살 거야라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공포에. 완벽한 공포에. 그 베이지 원테이션 토큰이 이제 시청도 나쁘진 않지만 1,000원 밑에 굉장한 공포가 온다면 진짜 그게 베스트일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1,100원까지도 충분히 오픈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라면 1,000원 밑에서 조금 들고 있다가 기분 좋게 그냥 기다릴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의 그 디센이나 샌드박스는 지금 사기에는 장기 투자하기는 좀 그렇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베이지 원테이션 토큰이랑 체인링크, 라이트코인 이렇게 굉장히 싼 거는 상황이 다릅니다. 상황이 달라요. 여기서 괜찮은 파일콘도 그렇고 여기서 보시면 시간적으로 우리도 더 빠르게 이겨낼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비토가 이벤트가 있습니다. 중국 코인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데 10일까지 어떤 이벤트가 있거든요. 공지사항 확인해 보시면 하락하고 있는데 이걸 왜 사?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나쁘진 않습니다. 돈이 계속 돌고 있는데 뭔가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인데 10일 날이 이벤트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러면 9일 날, 일요일 날 그렇게 변동폭을 조금 주지 않을까라도 조심스럽게 제가 지금 접근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단타를 치려고 하나에 한 틱당 3%가 좀 넘죠. 실제적으로 그 다른 것도 매매를 했고 에어드랍 주는 그 여기 보시면 APNF라고 에어드랍을 주는 이 NFT가 있거든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얘도 좀 의심스러워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36에 샀다가 37에 사고 계속 실시간 장중보신 매매를 했습니다. 뭐 38에 사서 40에도 매도를 했고 어쨌든 비트토렌트랑 저스트랑 그리고 또 뭐죠? 갑자기 생각나네. 하여튼 있어요. 공지사항 보면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변동폭을 조금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변동폭이 없는 지금 현재 업비트 내에서 그렇게 변동폭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거래대금 탑 10을 알아봤습니다. 항상 리스크가 큰 장이고 주말입니다. 주말이니까 뭐 신규 좋은 코인을 사실 분들은 다음 주 화요일 날 공격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비트가 완벽히 바닥이라고 나오진 않았으니까 하지만 상승 추세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죠. 남들이 상승할 때는 하락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남들이 하락할 때는 상승을 생각해야 되는 게 제 지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할 땐 하락을 바라봐야 되고 하락할 땐 상승을 바라보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거래대금 탑 10을 알아봤습니다.